어렸을 때 학교에서 본 영화 투모로우, 만두는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장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상상력 대박이네. 대학생 때 인터스텔라에서 지구가 사막화되고 동식물이 멸종하고 먼지 폭풍 때문에 숨도 못 쉬는 걸 보면서도 생각했죠. 저건 서기 한 3500년 정도의 설정인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덮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스릴 넘치던 재난 영화 속의 이야기를 이제 진짜 눈앞의 공포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지구인들. 오늘의 교양만두는 그 공포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해들,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요. 그런가 하면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으로 거의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실사판처럼 타이어, 벽, 페인트 등의 시설이 녹아내렸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대규모 산불로 서울의 1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또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10억 마리가 넘는 해양생물이 떼죽음을 당했죠. 중국과 인도 같은 공업 국가들은 화생방 수준의 스모그 현상이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멸망각을 잡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보도들을 집안에서 편하게 뉴스로 접하기 때문에 좀처럼 실감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재난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은 완전히 다른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인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지구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후변화가 맨날 듣던 소리 같으시겠지만 여러분, 지구는 지금까지 총 5차례의 대멸종 사태를 겪어왔습니다. 이 5번의 대멸종 중에 공룡이 멸종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죠.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인류는 이전의 대멸종 사태 때보다 무려 10배는 더 빠른 속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이후만 비교한다면 최소 100배는 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빙하가 녹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메탄이 대기 중에 분산되면서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염된 대기가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면서 그렇게 뜨거워진 지구가 대기를 더욱 오염시키는 정말 답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 안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 정도로 슬퍼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지구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 더럽고 답답하고 건강에 나빠질 예정이거든요. 대기 오염이 진짜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피해를 단기간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의 정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힘들죠.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아무리 미세먼지 농도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떠들어대도 거리에는 노마스크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전 세계인이 빛의 속도로 마스크를 착용했죠. 그렇다는 건 대기 오염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너무 큰 착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0만 명의 어린이가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 전 세계 사망자 9명 중에 1명꼴인 650만 명이 해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대기 오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인체를 향한 공격성은 거의 만렙인데요. 뇌졸중, 심장병, 폐질환, 호흡기 질환은 당연하고요. 어린아이에게는 정신질환을, 성인에게는 치매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죠. 게다가 대기 오염이 심할수록 기억력, 주의력, 어휘력이 떨어지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건강 문제는 개개인의 근로나 학습 능력을 끌어내려서 평생 소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에 먼지 농도가 10% 심해지면 해당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연소득 약 4,300달러, 한화로 485만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환경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처럼 자아성찰 없이 지구에게 민폐를 끼치기만 할 때 빤히 그려지는 미래를 좀 얘기해볼까요? 환경부에 따르면 당장 2050년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30도 되기 전에 지구 표면의 약 34%가 사막화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여기에 해수면까지 상승하면서 농사지을 땅은 고사하고 우리가 거주할 땅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기후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후에 인천공항이 물에 잠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을 하는데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구의 총 인구는 또 점점 증가합니다. 타노스를 고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들은 줄어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분쟁을 일으키겠죠.
한편 숲을 잃은 야생동물들은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병을 또 옮길 테고,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 잠들어 있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또 활개를 치겠죠. 당연히 우리 현 인류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집과 땅을 버리는 인간들, 또 역시 살기 위해서 숲 밖으로 나오는 동물들, 식량 부족에 바이러스 창궐까지 지구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 지옥 같은 모든 일들이 지구의 온도가 딱 2도만 증가해도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지구의 자연을 계속 소비할 경우에 2050년까지 한국에서 예상되는 GDP 손실액만 최소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6천억 원에 이르죠. 이제 더 이상 경제 성장을 핑계로 대기 환경의 보호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를 위해서라도 환경을 살려야만 하는 상황이죠. 지체할 시간도 없고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죠. 국가와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죠.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 매년 9월 7일로 지정됐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죠.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정됐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헬시 에어, 헬시 플래닛.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푸른 하늘을 위해서 우리는 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할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5년 수도권 대기 환경청을 설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서 대기 오염 물질의 불법 배출 현장을 집중 단속하고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고요. 또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DPF, 매연 저감 장치 부착과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시키는 데 꽤나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 조치가 더욱 빡세게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최근 시행된 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의 좋음, 나쁨, 고농도 일수가 모두 개선됐고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도 최근 3년보다 약 16%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쯤 되면 우리 전만이들도 지구를 위해서 대체 뭘 해야 하나 엉덩이가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 우리도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게 좋겠죠. 운전을 하시더라도 과속이나 과적, 공회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 소비가 쓰레기를 얼마나 만들어낼지 한 번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겠죠. 이 영상을 보실 48만 전만이들이 쓰레기를 조금씩만 줄여도 그 쓰레기들을 소각하는 양이 줄고 그만큼 대기 오염 물질도 줄어듭니다. 혹시라도 쓰레기 불법 배출과 소각을 보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고요. 실내 공간을 시베리아로 만들어버리는 에어컨 마피아들에게 귀싸대기. 솔직히 저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나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지구가 멀쩡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것이죠. 현재 지구의 자정 능력이 완전히 파괴되느냐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훗날 가장 민폐였던 인류로 기억되지 않도록 힘을 냅시다, 여러분. 교양만두였습니다.